우리 톰제리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 점검해보고 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어지는 2부는요. 국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님 모시고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우리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모네이드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야, 이제 김민수 대표님 이제 앞으로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상적인 인사. 한 15도로 했어요. 버릇이 돼 있으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때는 습관이 왼쪽 돼서. 15도 아니었나요? 아, 어쩌지 목이 좀 그러니까. 예. 네, 아니 시장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새 스튜디오에서 뭔가 활력 있게 하고 싶은데 약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국내 증시 또 상황이 왜 이럴까요?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걸까요? 두 분 다 저를 쳐다보시면 두 분이 대답해 주세요. 오늘 어떡하죠? 같은 날이 기분 나쁜 날이죠. 기분 나쁜 뭐 올라간 나쁜 날. 것들도 없는 날이지만 슬금슬금 하면서 막판까지 이렇게 빼고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좀 안심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약간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 물론 먼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빠졌는데 글쎄요 뭐 몇몇 얘기가 시장에서 들리긴 합니다만 확인된 얘기들보다는 어떤 뭐 루머성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닌 것 같고요. 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왔었던 얘기. 루머성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중국에서 뭐 IT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하반기 수주를 발주를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뭐 들리고 뭐 했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삼성하고 현대차에서는 막 쏟아내고 있던데 투자 계획을 알던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거 갖고도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시장 위치라서 그런가요?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이 지금 발표된 게 450조. 450조. 예, 그다음에 현대가 63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시기는 좀 다릅니다. 네. 시기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롯데가 37조. 그다음에 한화가 38조. 기업들의 투자야 늘 이루어지는 거고 네. 해마다 꾸준하게 투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냥 숫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뭐 어디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당장 뭐 오늘부터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 빠졌는데 네. 미국의 그 신생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 14개 업체를 모아놓은 거 작년에 만들어 놓은 회사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있어서 이게 확 불을 비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 공장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전적인 얘기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기존에 당연시해야 되는 뭐 반도체에 투자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섞이긴 했는데 만약에 장이 좀 강한 시장이라면 뭔가 희망을 더했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2조차 시장에서 묻혔다라고 본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역설적으로 더 안 좋았다, 그러니까 좀 가라앉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솔직히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정말 열어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좌를 열어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덮어놓고 있는 게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저의 계좌를 잘 통제하는데 더 좋을지 아니면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이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 계좌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사는 길인지 네.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몇 가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관심이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심이 없어진다. 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네. 첫 번째가 일단 예탁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58조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항상 60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 지겨워.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런 얘기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신용 이거 다 정리하고 돈 더 봐야 뭐 이거
그냥 나 혹시 알바할 데 없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 저한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괜찮아? 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승희 씨 뭐 괜찮아 네. 하는. 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죠. 아유. 아니 얘 뭐 그냥 주변에서 좀 압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그리고 또 보통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한 8시 40분 되면은 회의도분들 되게 조용합니다. 다들 고개하고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숙연해지나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아침부터 자 회의합시다. 그러고 시장 안 보고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11시 넘어서 11시 반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죠. 그러면서 그때 이거 쳐다보고 그러면서 뭐 먹을래?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와 오늘 매매 호가가 드디어 엄청 얇습니다. 비도파가 다 얇죠. 네, 이거 매도 호가도 얇습니다. 매도도 얇고. 예, 근데 매도 호가가 얇은데 가격을 딱 보게 되면은 매수 호가를 물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체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매도 호가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점점 멀어지면서 매수 호가 들어오는 것만 쭉쭉쭉쭉 밀리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약세장 이상입니다. 전형적인 약세장. 계좌를 열어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타도 좀 맞고 너무 덮어놓고 가진 마요. 덮어놓는다고 그렇다고 세상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막 당연히 사고 답답하죠. 팔고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는 나중 문제라 답답은 하죠. 정말 열어보기 싫습니다. 외면하지 말자. 정말 열어보기 싫어요.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저는 심지어 증권회 다닐 때 담보 부족이 발생할 걸 뻔히 아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보면 담보 부족이 날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의무인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열어볼 때까지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그거 열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딜러 1년 차 때. 포지션 먹고 있을 때는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살피고 뉴스 보고 차트 보고 하는데 터지고 있으면은 딴짓하고 있다고. 그게 사람인가 봐요. 아, 우리 늘 익숙한 반가운 아이디들도 있고 새로운 아이들도 보이시는데 남티나님, 이진우 소장님, 이승희 앵커님, 이민수 대표님, 차용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이민수 대표님 갑자기. 이진우 소장하고 이승희 앵커는 정확하게 그거 맞추셨고 이민수입니다. 저민수 아닙니다. 저민수가 아닌 이민수 대표고 네. 차영주가 아닌 차용주 소장님. 저는 용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주가 여자 이름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데서도 용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리딩방 하면서 저 막 문자 보내는 그 사람들이 차용주로 보냅니까? 차영주로 보냅니까? 그분들은 정확하게 영주로 보내더라고요. 틀림이 없어요. 그 분들까지는 할 거 없고 그 인간들은 그래도 차영주라고 보냅니까? 예. 그래요. 윈드나그네님 말씀하시는 거 크게 한 방 오기 전에 반등은 올 텐데요. 자, 이 말씀인데 이게 제가 요즘 여기저기 뭐 혹시나 이제 기회가 있어서 패널로 나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너무나 뻔한 컨센서스라. 이거 말고 한 방 세게 온다. 세게 남았는데 그 전에 그래도 시장이 무슨 놈의 원웨이냐. 올라도 이렇게 조정 있고 빠져도 조정 있고 큰 거 한 방 맞기 전에 그래도 나름 시세다 할 정도의 어떤 반등은 나온다. 요게 한 방이 이제 밑으로의 한 방. 제대로 두들겨 맞는 죽고 싶은 한 방. 그 한 방 전에 그래도 반등은 나올 텐데 하는 그 정도 위치고 그 정도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오늘 같은 날 정말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은 중국대로 무슨 뭐 LPR도 낮추네, 수시로 뭐 지준율도 낮추네, 뭐 부동산이든 무슨 뭐 플랫폼 기업이든 지원책을 하고 규제도 줄이겠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상하이도 봉쇄를 앞으로는 풀겠네 하는데도 장은 상하이가 뭐 상하이고 홍콩이고 막 빠지고 위안도 조금 강해지나 싶다가 다시 관세 글쎄요 직접 뭐 의지적으로 한 얘기인지 프롬프트 읽다가 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도쿄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때린 관세라서 우리가 한 거 아니고 그거 한번 고려 중이라고 관세 없애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도 위안이 또 강세 흐름에 또 제동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너나 나나 다 지금은 반등 타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 나와주니까
그나저나 남의 화학 어째? 또 아니 뜬금없이 나는 오늘 소장님 말씀하시길래 말레이시아 닭 얘기 닭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 얘기도 할게요. 예. 이제 갑자기 왜또 뜬금없이. 나 그 잘 밀리고 있는 아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뭐 좀 한번 울어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좀 이렇게 그거라도 속이라도 시원하시게 좀 김민수 대표 한번 우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울고 있고. 근데 제가 우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시고. 네, 그건 근데 방금 이진수 소장님의 저를 보신 눈빛은 안 울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어려울 땐 다 어렵죠. 어려울 그런 땐 어려운 거예요? 거고. 네. 아유. 그러니까 요즘은 호가 이렇게 다지면은 솔직히 매매 못합니다. 네, 잘못하게 되면 말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몇몇 섹터들 뭐 그래도 여름이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러면서 막 또 이번에 투자 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안 되면서요. 네.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스마트 팩토리 가자 하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봐도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나오고 나서 근데 이게 솔직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수혜인 종목들이 이게 과연 그래라고 하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멈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줄줄줄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잘못 대응하게 되면 뭐 보통 이제 틱쟁이들은 이럴 때는 그냥 쉽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켜는 보고 있되 체크는 하되 그러면 이렇게 막 쉽게 뭔가를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막 이렇게 손이 나갈 때가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거죠. 보면 틱 하시는 분이 약간 뭔가 틱하시는 대응 분이 방식을 많이 시장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틱을 하시려는 분들도 오늘은 움츠리게 된다라면 시장 유동성 공급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유동성 공급자인데 그분들까지 빠져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줄줄 흘러버리는 거죠. 왜요, HSP님 소장님? 네. 물타다 대주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막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와 지금 남아있는 예수금이라도 사수를 하고 있어야 뭐라도 나중에 대응을 하겠다. 이게 솔직한 그 제가 진행자지만 개인 투자자로서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안 됐다 싶으니까 이제 예탁금 빼는 거죠. 아유, 그냥 여기 놔둬서 뭐해? 또 이러다가 대주주 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빼서 뭐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아니면 대출금 있으면 좀 갚자. 이런 걸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은행들 예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예금 늘어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액자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상에서 10% 들어갔다가 한 뭐 20-30% 깨져버리면 이 정도는 내가 손절해 버릴 수 있다. 차라리 여기 속썩이느니 빼서 예금으로 돌려버려. 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네. 알레님이 그래도 장 떠난다고 따뜻한 곳 있나? 이런 바로 말씀도 그겁니다. 하시네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럼 만약에 뭐 손해 본 거 정리를 해서 간다. 그러면은 뭐 지난주에부터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신용 쓰고 막 매매하다가 뭐 이번 달 그러니까 한 2020년, 21년도에서 수익 났던 거 예. 올해 한 4개월, 5개월 만에 다 까먹었다. 마이너스 난다. 이러다 보니까 아유, 내 이제 지겨서 못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게? 그러면 3초간 정적입니다.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을 뺀다. 그러면 진짜 소장님 얘기처럼 그냥 뭐 채권 살 거예요? 소장님? 네. 네. 아이고, 그냥 지금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런 쪽에서. 코인도 이제 못하고 옛날엔 코인이라도 있었지. 코인 작년만 하더라도. 잘 사면은 50% 납니다, 요즘에. 뭐 위믹스 이런 거 막.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김민수 대표는 그냥 잘 사면이잖아요. 잘 오직에서 하나 해서 요거 뭐 이런 거. 네. 네. 좀 조언 좀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장에. 그러니까요. 네. 이진수 소장님께서 조언을 큰 해주셔야겠는데요. 1597답게 한번 답을 주십시오. 1597 해법. 네.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인가 봐요. 소장님 근데 요즘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지나가나 싶었는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요 며칠 뉴스 하면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지금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참 힘든 그 감염병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앓고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전염병이란 키워드가 나와서 근데 관련 주도 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대표님이나 소장님, 차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하고요. 뭐 이게 코로나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대요. 이게 그 세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세균으로 움직이는 거라 네. 이게 지금 호흡기로 들어와서 이제 누구한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희수 대표가 이거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차원이 아닌가요? 예. 균인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이러스. 네. 그런데 이게 만약 김희수 대표가 지금 코로나 걸렸으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코로나 걸린지 모르잖아요. 지금 발병 나기 전까지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만져야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져야 이걸 되는 거지. 신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질병에 관해서 논하기도 아, 하겠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대한 거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도 지금 많이 있고요. 소장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있기 때문에 한 15초간 제 손 만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찌릿한 제가 느낌 거죠. 알기로도 그 기존에 있었던 천연두 백신이라던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다 기존에 가능하다고 있었던 하니까 걸로 제가 정리를 문제는 아닌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원래 한 4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네네네. 아프리카 쪽에 있었는데 이게 그냥 풍토병이거니 했었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발병해서 지금 최근에 한 15개국가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원인이 좀 더 남성 간의 신체 접촉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 게이들 남성 간의 신체 접촉. 문란한 생활들이 이게 발생해서 이제 번지기 시작한다. 근데 그런 걸로 알고 봤더니 이게 타액이나 신체 접촉으로 통해서 전염이 된대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WHO에서 긴급회의 뭐 네네네, 갖고 네. 그 발생한 쪽에서 하고 막 회의를 했는데 일단 어제까지 나왔던 결론은 일단 통제 가능하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 없다. 네, 그리고 약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부터 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었고 일단 통제를 했었죠. 근데 이건 지금은 천연두 치료제로 충분히 커버가 된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대응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 쓸 죽을 확률도 지극히 낮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치사율이고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특히 신경 쓸 모멘텀이 될 만한 것은 부분은 없다는 없다. 천연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있죠. 파미셀. 눈여겨 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발병이 확 많이 커져서 이 치료제 관련기의 수요가 막 늘어나야 생산 많이 하고 거기서 뭐 원료 물질을 내는 회사가 이제 파미셀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두 치료제 생산하는 회사가 HK 이노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컨디 이거 회사죠. 예전에 그 CJ 바이오인가요? 뭐 거기서 근데 이제 인수한 그 한국콜바에서 인수한 이 회사인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납품하는 것도 정부의 대테러용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상비 정도죠. 그러면 그 정도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오늘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야, 참 얼마나 매매할 게 없으면 저런 것도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통 새롭게 뭐가 나오다 보니까 뭐 모멘텀 되지 않나 싶어서 움직이는 정도 네. 그 이상은 아닌 건데 파미셀은 그거 말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된 쪽에서 좀 그 만성 간 질환인가 이쪽에서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이종줄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죠. 예전에 한참 또 줄기세포 막 또 필에 꽂혀가지고 막 하다가 계좌 2번 달리면 아 예. 네. 예. 네, 그때 기억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종줄기 세포로 하게 되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뭐 척수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온짝판 게 없고 네. 그냥 정맥 주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기대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모멘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 승희 씨는 이제 원숭이 투창 이게 뭐 투창이 그걸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천년두라고 나오더만요. 뭐 비슷하지만 다 뭐 피부 질환. 어쨌거나 뭐 빌 게이츠는 어쩜 그렇게 거의 뭐 저 미아리에 또 자리 깔아야겠어요. 그 다음은 천년두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더니 오고 한 넉 달 전에는 그때 뭐 필라델피아 근방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서 트럭에서 원숭이 한 100마리 싣고 가다가 몇 놈이 튀 나가고
그건 또 보도도 되고 했는데 뉴스 흐름 참 묘합니다. 자, 오늘은 뭐 방송의 중심이 없다. 패널분들도 좀 진지 모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이 방송에 중심이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시는데 솔직히 할 얘기 없어요. 자, 이런 기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늪에 빠졌는데 우리 타잔 영화에서 보는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용을 쓰면 쓸수록 빠져들어요. 우리 어릴 때 봤던 타잔 영화에 모르시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늪에 저 타잔 알아요. 타잔 영화도 압니다. 타잔 영화도 알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타잔 여자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타잔 여자친구 누구야? 타잔 또 원숭이가 나오네. 타잔 마누라 그쵸. 제인. 제인. 알죠. 그다음 타잔 그 키우는 그 원숭이. 침팬지, 침팬지. 치타. 치타. 네. 치타. 잘 몰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는 잘 건 몰랐네요. 타잔이라는 거밖에 몰라요. 네, 맞아요. 그거밖에 딱 몰라요. 네. 건강한 남자. 거기 가끔씩 보면 이제 늪이 나오는데 거기는 묘합디다. 가만히 있어도 슬금슬금 빠져드는데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더라고. 속도가 나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뭐 갑자기 아이언맨이나 무슨 뭐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맨이 와갖고 건져내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때 악어가 있던데요. 악어를 밟고 일어났었는데요. 네. 악어가 있을까? 그래요. 뭐 이 상황에서 아이고 아직도 여기저기서는 보면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겁니까? 이 카고들 있던데 썸네일들이. 응? 뭐 우량주든 뭐든 특히 대형 우량주일 경우에 뭐 대형 우량주는 오늘 제가 좀 전에 뭐 시장님께서 하고 왔던 얘기를 여기서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니 뭐 삼성전자 한 5만 원 하던 놈을 갖다가 9만 원 근처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6만 원대 와 있는 거 이건 제가 봐서는 양반이고 한 2만 원이면 족할 놈을 갖다가 20만 원, 30만 원 갖다 놓은 게 코로나 장사 아니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냅 갖고 난립니다만 스냅 그거 개뿔 그 뭐 5불도 안 하던 놈이 80 몇 불 갖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 말고는 뭐 이렇다 할 수익 모델도 없는 그런 것들이 돈 갈 데가 없어갖고 전부 그놈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우리 돈으로 2만 원이면 떡을 칠 놈을 갖다가 30만 원, 40만 원 그랬으면 10백억 해서고 이랬던 그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거 다 이제 원위치 하는 과정이에요. 삼성전자는 제가 봐서는 양반이에요. 현대차도 양반이고. 그런 거는 전 제가 봐서는 손절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2만 원짜리가 30만 원, 40만 원 갖다 놓으면 지금 야들이 이제 뭐 어쩌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깝깝하죠. 그런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 대표님. 네. 오늘 마니크가 막 날아가대.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더라고. 한 달 전에는 보니까 그 기사가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육계협회라고 있더만요. 네. 예. 그것을 이제 한 9년 동안 가격 담합했다고 예. 12억 정도인가 과징금 받았더라고. 그것을 뭐 온갖 걸 다 하나 본데 조절을 다 하나 본데 심지어 뿅아리를 갖다 주의까지 하더만 수급 조절한다고 값 떨어질까봐. 죽일 거 어디 있어. 저 뭐 위에도 넘겨줘도 되고 뭐 저 지금 뭐 계란 하나가 아쉬운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어쨌거나 그래 했다는데 어쨌거나 뭐 그러면 또 뭐 팜유에 이어서 뭐에 이어서 이제 닭고기도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또 6개로 또 세력들이 시작한 것 같은데 딱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100주 팔고 그냥 마니크 3,000주 살까? 포트폴리오 조정 전문가로서 한번 굿 아이디어 아니면 아서라 어느 쪽이에요? 아서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네. 아니 지금은 뭐 그런 거 말고는 해볼 게 없는 장이니까 일단 다으로 갈까 이거지. 삼성전자 몇 개 팔고 몇 주 팔고 과연 마니크가 올라가야 되느냐를 한번 좀 따져보죠. 말레이시아가 닭 수출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닭 수출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닭이 구분이 돼 있어요. 닭이 예, 저도 점심시간에 오늘 삼계탕을 먹었는데 일단 먹는 쪽은 또 우리 차 소장님이 정확하지. 그쪽은 디테일도 강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을 먹었는데 우리 삼계탕 먹으면 항상 아쉽지 않습니까? 닭이 주먹만 하니까. 그래요? 진짜 아쉽나요? 승희 씨 얼굴만 해. 내가 원하는 건 내 얼굴만한 닭이 삼계탕. 칠면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생육 그 소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육 얼리지 않은 닭. 여러분들 치킨을 시켰는데
얼린닭으로 튀겼는지 안 얼린닭으로 튀겼는지 아는 방법 아십니까? 뼈. 뼈가 검정색이면 얼린닭이고요. 아. 뼈가 하얀색에 가까우면 얼린닭이 아닙니다. 아, 어떻게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닭은 얼리면 검정색으로 변해요. 뼈가. 분해하시면서 드십니다. 이렇게 분해하시면서. 변해요. 염지는 둘째치고. 근데 네, 오늘만큼 차 사장님의 전문성에 감탄한다. 반짝반짝거리세요. 좌우지가 먹는 쪽이연.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나 저 우리 칠레 이쪽에서 닭이 들어오는데 그쪽 닭은 타조급이에요. 타조급. 네, 종류도 다르고 정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게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고 먹여서 키우는 게 다르고 우리는 왜냐하면 몇 개월 이상 안 키워요.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급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삼계탕을 타조를 주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뻑뻑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기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는 뭐 연계 찾지. 네,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80%고요. 20% 수입합니다. 냉동. 아, 그래요? 그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가슴살 뭐 네, 한다든지 네, 네.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인데 그게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의존도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트리거가 될 것은 아닌데 20%에서 나눠 먹기잖아요. 더구나. 그런 건데 이 글로벌 가격을 올려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저 뭐야 그 육개주는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근데 특별히 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게 왜냐 국내 시장에 한정돼 있다라는 게 그다음에 지금 제일 죽겠는 거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환율이 올랐죠. 더군다나 닭 들어온 가격 오르죠. 이게 미치는 노릇이죠. 근데 닭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2만 원이 넘어가면 안 팔려요. 소비자까지 전가가 안 돼요. 저도 네. 아까 오다 보니까 연합뉴스 1층에 그 화면에 보니까 어느 주유소인지 몰라도 그 가격표에 위에 휘발유 2016원, 경유 2019원. 지금 2천 그건 한참 됐어요. 경기가 더 비싼지. 왠지 느낌상 2,000원 넘으니까 2,000원 넘으니까 나는 타고 다니던 거리도 그냥 걷든지 그냥 버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만 일단 가격 저항이 생기죠. 일단은 그렇죠. 택시 오고 모르면 처음에는 왜 안 타죠. 장사 안 되다가 또 이러다 결국 또 타겠지. 또 기름 넣고. 예. 근데 닭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메이저 업체들이 2만 원 넘었는데 2만 원 이상 올리면 이게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나도 2만 원 넣으면 치매가 안 가. 왠지 안 가. 왠지 2만 원이라는 절대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혹하셔가지고. 그러면 답을 주세요. 네. 3잔 한 100조 팔아서 마니카 한 3,000조 살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20%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순살 치킨 시켜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요. 맞아. 네, 브라질산 닭입니다. 아, 예. 브라질산 닭은 쉽게 말씀드리면 염지를 국내단에 한 4배는 한답니다. 완전히 막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순살 치킨 그래서 잘 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보통 보면 지금 아마 마니커 입장 쪽에서는 지금 마니커도 힘들 거예요. 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다가 가격 안 올리면 하는데 또 뭐 협회 쪽에서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보게 되면 예전에 마트 가보시면 압니다. 마트 가보셨을 때 닭 한 마리 뭐 삼계탕 비슷하게 하려고 딱 가봐서 그나마 싼 게 제 기억에는 4,000원대도 있었는데 그 비싼 거 아니에요? 4,000원이? 한 마리당? 원래는 한 뭐 2,000 몇백 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서 4,000원인데 지금 그거마저 없습니다. 지금 5,000원대입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와 삼겹살 이제 그러니까 600g이죠 한 근. 보통 예전에 한 근.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쭉 싸는 거 한 12,000원 했다가 지난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고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가격 그대로 나오고 거기다가 이게 또 성수기잖아요 지금이. 또 이제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이제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캠핑하면서 좀 구워 먹어보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복날 수요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뀐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진짜 이 회사들이 수익이 늘어날 것이냐 이거는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테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마다 네. 그걸로 저의 질문에 답을 하신 거네? 네. 테마인데 아니 내일도 올라갈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나 보면은 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장 안 좋으니까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부 나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럴 때는 포트 조정을 하라고. 이 물리신 일부 종목 정리해가지고 갈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잡으래. 참 말이 쉽지. 그래서 내가 묻죠 옮겨요. 3점 팔고 마니크 살까. 그게 포트폴리오 조정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다들 전문가들이 그러길래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김민수만한 전문가 어디 있어? 어떻게 계시고 어떡할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김민수 대표가 그렇게 탑이에요. 펀치 조정을 한번 해볼까? 죽었다 깨도 꼼짝도 안 하고 투자 발표를 그렇게 해대고 대통령이 막 내리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공장을 찾아와주고 이렇게 샀는 한국에도 꼼짝달싹도 안 하고 오늘도 66,600원인가 했지만 기분 나쁘다고 100원 더 빼서 66,500원에 끝나던데 그런 거 붙들고 있느니 마니커나 또 김 대표하고 운명 같이 하기 위해서 남의 학으로 올라탈까? 어떡할까? 포트 조정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넉넉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냥? 이놈의 장마가 끝날 때까지 그냥 넉넉하고 있을까? 어쩔까? 와 이거 완전히 쇼미더머니급이신데요. 그러니까 아주 딱 될 것 같아. 이제 라임도 잘 만드시고. 라임도 잘 맞고. 네. 아까 짤 만들어 주신다고 시청자분께서 안 그래도 네. 딱 이렇게 뭔가 그때쯤 되면은 랩처럼 딱 뱉어내시는 라임이 약간 네. 리듬감이 느껴지신다고. 아이씨 말이 좋아 그래 포트 조절인데 그래 할까요? 그렇게 할까? 근데 죄송한데 소장님. 네. 저 오늘 쉬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잠깐 뭐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아니야. 결의 답변인가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는 방법은 맞는데, 근데 이게 될 종목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거마저 불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일단은 덮어놓자. 네, 그러니까 했다가 섣불리 만약에 움직이지 지금 말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장이 뭐 어떤 양세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냥 반등하는 듯 했다가 오늘 또 미국 그냥 급락하게 되면 또 흔들리고 뭐 다시 2,600 밑에서 갔다가 또 돌아오겠죠. 근데 냉정하게 이런 시간, 깜짝이야, 이런 장 속에서 그냥 좋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주간 전망대 주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진짜 참 내용 없더만 산만하고 그래도 딱 하나 귀에 들어오는 거 있더만요. 마지막에 우리 차 소장님이 그 한정식 비유 2차 전지 뭐 여기 나왔을 때 갈비부터 먹을래 잡채부터 먹을래 다 좋은 음식이야. 다 좋은 음식이니까 그냥 취향대로 먹어라. 2차 전지는 어지간하면 뭐 안 터질 거니까 뭐든지 골라도 지금은 2차 전지 갈만하다. 뭐 그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냥 그 중에서 무시기 뭐 이런 걸로 그냥 하나 잡을까요 그냥? 원하시면 잡으셔도 되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잡는다는 건 무리죠. 이걸 팔아서 이걸 무시해야 돼. 나 아직까지는 한 3천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되죠.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네. 고객님. 자,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M사고요. 저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또 판을 읽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일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기 시작해. 기업들이 이윤이 안 남다고 일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일을 포기해요? 예, 일을 포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건설업종들이 대규모 입찰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등촌 지금 주공 문제된 거 있잖아요. 그럼 말고도 그 다음에 그 수도권에서 4,000세대 아파트 입찰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메이저들이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입찰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지금 저쪽 남해 쪽에 경상도하고 전라도 있는 그쪽 해저 터널 하는데 현대건설이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발주 주는 쪽에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쪽에서는 그 물건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일을 단가 안 남다고 일을 포기하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설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것들이 이제 지금 있다는 것도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 최근에 어제네요. 어제 그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건 6월 10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눈여겨볼 점이 있었을까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그 선물 옵션 동기 369, 12. 코스닥 150도 그렇고. 네, 그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기 변경 일어날 때는 보통 보면은 한 15일에서 한 달? 이 정도쯤에 저희가 또 중요한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면서 좀 들어갈 거니까 미리 들어가고 뭐 하면서 좀 수익률이 뭐 괜찮더라. 이러다 보니까 눈여겨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FNF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해당되는 종목들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호재도 되고 악재도 돼요.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 웰컴. 공매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신규 애들이네. 일단 한번 공매도 좀 한번 들어가 볼까? 빠드득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딱 이렇게 들어오면 깨끗한 신경이 들어오는데 물들여줘 볼까? 약간 이런 예, 느낌인가요? 코스피 200에 좀 물들여야지 이러면서 예. 아, 이거 무슨 애다나 우려애다나. 너무 적나라했습니까? 예. 그 교도소 영화에 보면 그 예쁜 그 신참 들어올 때 이러면서 쳐다보는 아, 이 제가 고렇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IMF 딱 터지고 그다음에 본사에 있다가 지점 나왔거든요. IMF 터지고 한 6개월인가 있다가 지점 직원들은 초토화됐죠. 그때는 상호 보증이 시행될 될 때입니다. 깨끗한 놈 왔다고 5분이 그날 저한테 보증 서류를 내미시더라고요. 사인하라고. 깨끗한 놈 왔다. 아, 깨끗한 놈 왔다. 근데 딱 상사가 서류 내미는데 거기 사인 안 하면 그거는 지점장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거 제가 원해서 했나요? 그냥 째려보고 있으면 그냥 분위기상 사인하는 거지. 예. 딱 인사팀에 올렸는데 인사팀에서 거절. 이게 회사에서 제시면 띄워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위가 바뀌어가지고 살았어요. 야, 안 그랬으면 저도 네. 그 생각 나네요. 깨끗한 놈 하니까. 네,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수급 들어오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뭐 들어가서도 아우 괜찮을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출소합니다. 제이피의 CJ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출소면 출소 이제 난 해방이야 이러면서 나오면은 이제 두부 먹고 나가면 되는 게. 좀 나아요. 나오면 이제 공매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했던 슈퍼볼이 들어야 되네? 들어와야죠. 아 이거 저 나가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 고생했으니까 쇼커버리 이거 들어올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참 이게 어렵다 수직 주식. 원래 K 주식이 K 주식.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7종목 이번에 오늘 발표됐었죠. 네. 그래서 포털사이트 치니까 나오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뭐 종목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라고 치면 나옵니까? 코스피 변경 그냥 쳤어요. 저는 단순하게. 코스피 변경. 전기도 안 하고. 코스피 변경. 변경했더니 들어간 놈이 뭐예요? 들어간 놈은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빠진 분은 빠진 분은 SK 디스커버리, 넥센타이어, S&T 모티브, 쿠쿠홀딩스, 부강약품, 영진약품, CJ CGV. 아 그래요? 예. 매수. 하나투어 들어가고 CJ CGV가 빠졌네요. 야 그래도 참 버럭버럭거리고 뭐 아무 내용 없다가 우리 승희 씨가 그래도 질문 같은 질문 하나 해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승희 씨도 주식 갖고 마음고생 하고 있나 보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네네네네. 아련해 평소보다. 제가요? 근데 저도 전데 아까 그 소장님 시계 푸셨다고 아까 그 소장님들이 시계를 왜 걱정하시더라고. 장이 안 좋아서 시계 푸신 거 아니냐고. 아 그래요? 그래요? 시계 없는 사람 뭐야? 야 시계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금시계. 나이가 한 10몇 년째 한 20년 된 것 같다 이 시계가. 무거워서. 근데 이거는 우리 작가님이 차 소장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러시네.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3년 30분 무료 충전 선언 의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은 뭐고 30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원래 현대차가 옛날에는 일회용 차라는 느낌이 있었대. 우리 포니, 스텔라 이런 거 수출했을 때 그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소득층이 산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정몽구 회장이 그걸 선언했어요. 10년 10만 킬로 품질 보죠. 네.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10년 동안 10만 킬로? 10년이던 10년이던 10만 킬로이던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게 했을 때 이게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보증 기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 지불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건데 그거를 이제 능가하는 걸 해가지고 야 현대차 망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언적인 굉장히 변환점이 됐는데 이번에 현대가 선언한 것은 GV60이라고 있습니다. GV60. 예, 60 저 여의도에서 한번 봤는데. 저 차가 작은데 되게 이쁘다 그러고 봤더니 GV60이더라고요. GV80, 70은 봤는데 60도 있어요. 60은 나지 실물은 못 봤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봤더니 60이더라고요. 60 트럭 아니에요?
아니요, 60인데 거의 스포티지랑은 좀 다르게 이쁘더라고요. 진짜 네,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걸 대상으로 그 3년 동안 30분 무료 충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전기차인데. 아. 전기차. 그래서 특정 이제 어떤 그 전기차 한 3,500곳을 갖고 있는 데서 무료 충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보통 그 GV60 같은 경우 18분 정도 급속 충전을 하면 80%까지 채워진답니다. 18분 만에 80%가 채워진다. 80% 채워진답니다. 괜찮네. 네, 그러니까 결국 3년 동안은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와우. 선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2의 10만 선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대가 몰고 있는 게 제네시스 시리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어떤 고급 브랜드로 가는 것처럼 제네시스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단 GV60부터 시작해가지고 30분 무료 충전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 현대가 얼마 전에 소나타 단종 선언했잖아요. 기아가 모하비 단종을 선언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화석자는 줄여가고 이쪽에 주력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선언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또 현대가 지금 뭐 미국에 공장 세우겠다라고 했고 이쪽으로 아마 진짜 공격적으로 좀 나서려는 의지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박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전하려면 고속 충전이 돼야 됩니다. 네. 고속 충전소가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 한다고 했는데 고속 충전하는데도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가면 수소 그 주소 항상 주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고속주. 고속인데 줄 서 있어요. 네. 18분, 너 18분 이렇게 하면 또 몇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확충하는 거와 그것도 이거 또 고속 충전하려면은 GV60부터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실리콘 음극재. 이게 앞으로 오늘 보니까 벤츠 EQ60 여기서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은 CATL이 합니다.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CATL 거를 쓴다고? 예, CATL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데는 뭐가 있는데요? 지난주 안 들으셨군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주전자재료와 네,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 소재가 같이 딱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런 고속 충전에 대한 변화도 가져가야 되고 게다가 그러니까 고속 충전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돼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거 하는 회사가 뭐 부품 갖다가 외주 주고 막 해서 결국에는 뭐 현대오토웨버 뭐 이렇게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획기적인 거죠. 이런 쪽이면요. 근데 좀 기반이 마련돼 있느냐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벤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공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들으니까 그 얘기야. 예.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중국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이 예.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눈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안 팔리면 전 세계에서 팔 때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유럽 차들도 중국에 지금 가장 그나마 공격적으로 커나가는 시장은 중국 시장인데 중국에서 안 팔면 못 팔면 전 세계에서 어디 명함 내밀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국산 제품을 쓰도록 은연중에 유도를 한다. 이건 이제 냅셔링입니다.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중국산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 그죠. 그분 얘기가 폭스바겐이 그 중국산 배터리 그걸 갖다가 지금 유럽에서 시행하다가 작년에 불난 것도 그 이유고요. 벤츠 그 모델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소형 모델이니까 중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또 내피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가 기술이 좋고 이런 건 좋은 건 인정하지만 국력에서 밀린다라는 개념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력이라는 게 자동차 파는 파워, 자동차 파는 파워. 네. 오늘 들리는 얘기 중에 그거였잖아. 뭐 삼성 SDI가 뭐 스텔란티스랑 스텔란티스랑 네. 애리조나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리조나. 네, 예. 글로 간답니다. 이게 거기를 가서 예. 만들어 가지고 네. 누구한테? 스텔란티스. 예. 합작이죠. 이게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오늘 봤는데 네. 스텔란티스라는 게 좀 낯서시잖아요. 그 옛날 그거 아니야? 크레슬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크라이슬라고 뭐 피아트 14개의 뭐 메이커가 한- 들어가 집 클라이스 뭐 맞아, 맞아. 14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규모들이 작은 업체들이에요. 규모들이 작은 업체 14개가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 제가 반도체 그래도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점유율이 되던데 스텔란티스가 예. 그러니까 합치면 합치면 근데 하기야. 그 안에 14개를 연합이니까 예, 14개 예, 각각 예. 또 CEO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생산 라인이 다르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우리나라 셀에 대해서 작년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결국 메이저 업체들이 내재화할 것이다라고 관점에서 본 건데 얘네들은 내재화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 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터리를. 얘네들은 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네. 애매한 회사들이죠. 네. 여기에 삼성 SDI가 딱 치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저는 이거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4%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그 공장 어디? 그 아직 확정 안 됐고 24 오늘 발표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게 발표한 게 애리조나입니다. 그 애리조나인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앞으로 지금 이제 뭐 한 3년 뒤로 봐라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이제 적어놔야죠 이건 플러스 1점. 근데 이 2차 전지 업체들은 솔직히 지금 부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Q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량.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역을 막 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국에서 승부할 거 아니고. 네. 어차피 중국은 지들이 다 예. 쟤네들 해먹고 예, 규모 연계가 되니까. 네, 거기 거고. 그래서 거기는 치고 가봐야 안 될 거고. 그러면 유럽이 이제 첫 번째 가서 성과가 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이런 주변에서 거기서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개화가 안 된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부터 캐나다. 이게 또 되기 시작하면 밑에 남미 쪽으로까지 쭉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자가 세상을 호용한다.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삼성 SDI가 조금 되게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이 6개 있습니다. 단독 공장이 2개 있습니다. SK온도 조지아에만 2개. 지금 스텔란티스랑 또 포드랑 합작하고 해서 벌써 4개. 지금 SDI는 이제 1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아니, 남들은 다 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SDI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SDI의 또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거, 핸드폰, 태블릿,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가 네. 이제 대형 배터리가 이제 좀, 근데 여기서 또 대형 배터리 분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버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또 그냥 시장에서 자꾸 또 찔러보는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또 삼성답게 투자를 하는 것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 쪽에서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뭐 또 보면 기술력은 또 삼성 SDI가 또 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은 Q의 확대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박한범님이 저한테 승희 씨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지우 소장님이 저한테 아련하네요 오늘 왠지 이러시길래 뭐 꼭 저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한잔 하고 얘기하시죠. 한잔하고 테슬라는 저기 있어요? 술이 있어요? 테라랑 참이슬 한 게 테슬라 아니에요? 그렇지. 술 안 먹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제공이 되나요, 피디님들? 아, 그게 테슬라. 어떡하죠? 근데 지금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CEO 리스크입니다. 일단 지금 문화 상태는요. 리스크. 예, 왜냐면은 CEO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요. 정치 커밍아웃. 저는 여기서 많이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방향은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대놓고 나는 여기 안 찍고 여기 찍을 거야 이렇게 그것도 굳이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막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런 회사가 그거는 제가 보기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어디 술자리에서 할 얘기를 그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저 트위터 인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거기다가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쓰게 되면 그거 누가 다 또 저 대주주가 그런다고 또 막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거기다 뭐 또 안 되려면은 또 무슨 뭐 또 2년 3년 전인가 뭐 4년 전에 뭐 또 성추문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악재 끝판왕이죠 지금요. 왜 의회에서 1,450달러 보조금 법안을 도장만 찍으면 도장을 안 찍을까요? 왜 그럴까요? 김인수 얘기했잖아요. 그거 찍으면 테슬라는 살아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돈 주는데. 정치 성향을 너무 드러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진행이 잘 안 된다. 찍으면 전기차 산업 발전은 다 좋은데 다른 데는 전기차 없어도 먹고 사는데 얘는 전기차나 목숨 걸고 있는데 1,450달러에 도장을 안 찍고 있을까요? 아 지원금? 네,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떡해요? 당연히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는 아 결론이 그래서 두 분 결론 빨리 이렇게 내주세요. 하면 뭐 하느냐.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 고객님 현금은 있으십니까? 아, 예, 예, 예. 아, 있으세요? 아, 예. 예. 그럼 이제 환전부터 하시고요. 아, 예, 예. 네. 그리고 괌이나 한번 네. 뭐를 하라고? 괌을 갔다 오고. 괌. 네, 괌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 쫙 한번 하시고 전 이제 여행사 직원입니다. 네. 다녀오시고 남으시면 그때 사실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덮어둘까요? 저는 이래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네. 하락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통 물타기보다 더 좋은 게 분할 매수 아닐까요? 근데 보니까. 화내시려고 그랬어요. 아, 예,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더 떨어져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 갖고 계신 분과 신규 하시는 분, 네. 그냥 뭐 만약에 내가 계좌에 100만 원 있다. 네. 10만 원으로 살 수 있나? 아니요. 못 사는구나. 못 사, 예. 못 사, 못 사. 그러면은 15만 원씩 7번에 걸쳐서 가정을 한 해보면. 주씩 계속 이렇게 크게 밀릴 때마다 산다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냥 신규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마 2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격 맞았죠. 중국 봉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6월 1일부터 이제 재개되고 공장 가동화 이제 이번 주부터 뭐 80% 정상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무렵쯤에 신규 매수는 그때부터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어차피 안 좋을 거. 네,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 반응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특히 애플마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워렌 버핏 형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예, 좀 조용하시네요. 아마 사고 계시겠죠? 네. 근데 지난번엔 빠졌을 때 타이밍을 놓쳤다서 아깝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하락할 때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네. 지금 그동안 현금 쭉 갖고 계셨던 분들이 사기 시작하는 것도 보이는데 네.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와이즈맨, 와이즈 경제연구소 예, 이런 테슬라가 왜 빠질까요? 팔아서죠. 파는 사람 왜 팔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걸 두 분이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했죠. 지금 언제 사야 되는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왜 팔까요? 방금 얘기한 오너 리스크 아닌가요? 오너 리스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맞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세력은 테슬라는 파는 사람이 이기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파는 사람이 이기고 있는 시장이고 물론 언젠가는 세력의 흐름이 바뀌겠죠. 근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테슬라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테슬라의 가치보다는 내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 신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차 소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지금 굳이 알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게 네. 만약 전자 좋은 시작이면 돌아설 것이고요. 돌아서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언제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그러면 올라간 다음 사야지 하는데 급하게 빠지면 또 올라갈 때도 뭐 갑자기 이제 V자식으로 확 올라온다. 맞아요. 결국에 내가 사는 거는 항상 올라와서 내일 보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못 잡고.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이렇게 아주 열 분할, 100분할 해서라도 조금씩 모아놓는 게 차라리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누리는 측면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물렸던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물리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그래도 어차피 테슬라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다 공부 좀 하신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했죠. 네. 그래서 인포맥스 라이브로 했죠. 네? 인포맥스 라이브로 공부했죠. 큰일 나실 분인데. 네. 아, 근데 아까 이진 소장님도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아니 네.
중간중간 단어 못 보고 채팅창을 보다가 네. 나스닥 오른다 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을 갖다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뭐 11,750까지 밀렸던 게 이제 11,843이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190포인트. 오른다는 말씀도 맞긴 맞네요. 나 오른다 하길래 플러스 양전까지 됐나 싶어 봤는데 그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저 스냅쇼크예요. 네, 0.99. 네. 스냅쇼크로 뭐 지금 메타 무슨 뭐 트위터 이런 유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에 금방 그거 하고 그 말씀 차 소장님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다 알려진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예를 들어서 천년두가 올 줄도 아는 그 탁월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는 그 탁월한 게이츠 형이 테슬라를 갖다가 공매도 치고 있다고. 그걸 갖다가 빌 머스크는 트위트 같은 걸 통해가 동네방네 광고까지 냈어요. 빌 게이츠 너 우리 회사 주식 공매도 쇼 치고 있다며?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빌 게이츠도 치는데 나도 쳐야지 뭐 이렇게까지도 유도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종은 관종이지만 독특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뭐 그래도 명분상 그거니까 그 저기다 대놓고 말을 저런 식으로 하고 대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저럴까도 한 번은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여기 더 이어가봐야 난리만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쪽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들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소장이 지금 뭔 소리를 하려 하는지 알겠다 싶으시고 아닌 분들은 쟤 또 뭔 헛소리야 이러실 텐데 그냥 넘어가고 바보라서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올 한 해 미국의 어쨌거나 이 정치 일정이 묘합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원, 상원 다 잡고 있는 백악관도 뭐 잡고 있다고 하는데 자 상원, 하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머스크가 왜 저런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최호 형님이 그러셨나? 이제 테슬라에 대놓고 예를 들어 최호 형님처럼 그렇게 재무제표함 들다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2만 원이면 떡을 칠 놈이 20만 원, 30만 원 갔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조정 중인 거고. 그리고 다 떠나서 고점 대비 30% 이상씩 50%, 뭐 고점 대비 20, 30% 이상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그냥 열기만 하면 신고가, 열기만 하면 신고가, 살짝 조정받고 또 열면 또 신고가 하던 그 시절하고는 한 20, 30% 꺾인 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적 갖고도 얘기 안 되고 투자 계획이 어떻고 무슨 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단가 싸움이거든. 물린 쪽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래서 자꾸 막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선반영 얼추 다 됐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정책, QT, 공급망 교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다 반영됐다. 라고 그래서 반등은 나와줘야지 라는 것이 뻔한 컨센서스인데 너무 뻔해서 걱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번 이 하락장을 가져왔던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합니까? QT 안 합니까? 그러다 20위는 뭐 라가르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따마나 해갖고 내보다 더 큰 얼굴로 막 사진 올려놓고 모니터리 팔리시 노멀리제이션 뭐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하면서 딱 얘기가 보니까 7월 달에 금리 올리고 9월 달에 올리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딱 벗어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 0.5 아니에요. 22가. 쉴 데 없이 더 박아두면은 마이너스 0.5% 비용 무는데 25비 두 번만 해보면 3분기 말까지는 마이너스 벗어나겠다고 클래리파이 하겠대요. 자기가. 라가르드가. 그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통화정책 경로를 갖다가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대문짝 만화에 올렸는데 그러면 22도 금리 올린다 봐야 되고 그래야 유로가 꼬르박을 하던 유로가 지금 겨우 뭐 돌아서고 있고 이게 그러면은 유로가 이렇게 해서 달러가 살짝 약해지는 게 맨날 말하던 달러가 약세로 돌면 환율이 하락만 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살아납니다. 개뿔. 안 사는데 이 아들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나 하면은 정말 TMI예요. 대한민국에. 이 쪼매난 시장에 내가 주식 고수네, 내가 가르쳐주겠네, 내가 말하는 거 종목 사면 니는 부자 되네 라고 하면서 썸네일부터 종목부터 박아가지고 지금 이거 사주셔야 돼요부터 해가지고 정말 제가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얼마나 더 죽이려고. 문제는 죽이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아니 그들은 죽어야 저거가 살아 돈이 되고. 장 좋았지. 아무거나 짚어주면 한정식 집이 아니라 뭐. 소장님 물 한잔 하실래요? 물 한잔 하실래요? 한정식이 아니라 그냥 메뉴판에 한 30개 라면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정식까지 한 30개 있는 집에 재료도 좀 이상하고 맛은 뭐 하지만 싼 맛을 먹는 그때 아무거나 시켜서 아무거나 잡아도 누가 얘기하는 종목 잡아도 못 먹어도 1, 20% 잘하면 더블 잘하면 10배가 나오던 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 장에다 넣고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실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오늘 이러다가 돌면은 좋죠. 나 하나 병신되면 돼. 나 하나 병신되면 되는 거고 이러다가 또 쇼카바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진짜 나 이거 알고리즘 싫어. 내가 보고 싶은 건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안 올라오고 뭐 맨날 이거만 사래. 손흥민도 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소장님이 클릭을 하셔서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음 누르면 이제 다음부터 안 떠요. 그래요? 소장님. 이따가 승희 씨가 그거 제가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관심 없음을 딱 누르면 그 관련된 게 이제 안 이따 떠요. 알려주사. 혹시 정확히 그거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또 뭐 이거 인증하고 누르고 찍고 뭐 간단합니다. 인증을 뭐 모르죠. 인증 간단합니다. 받아서 또 집어넣고 안 해도 돼. 그럼요,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아니, 근데 박한범님이 이재윤 소장님 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혈압약 좀 보내드릴게요. 인포메이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속 시원하다고 아휴. 소장님 마음이 딱 본인들 마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소장님 버럭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버럭 차세대 주자. 떠오르는 오늘 아십니까 오늘은? 저는 컨셉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네? 컨셉으로요? 그러면 원래 버럭하다가 뭐 먹던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면서요? 제가 이 귀가 지금 멍멍하니까 이쪽 귀도 멍멍하게 만들어야 돼요. 같이 오늘 안 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 소장님 오늘 소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이? 김상수님이 손흥민 100번 검색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100번 검색해. 그게 손흥민이 동양에서 최초인가요? 저는 잘 스포츠를 몰라서. 처음이죠. 아, 거기가 무슨 뭐 골 넣을 포지션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세트플레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은 맨날 손흥민이 하니까 그 골 넣을 기회도 없고 한 거기가 페널티킥 하나 없이 득점왕을 한 거예요. 우리 흥민이가 아버지한테 그래 맞아가면서 저 선생님, 예. 저희는 경제 방송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예. 정말 그거라도 인정을, 없으면 진짜 살맛 안 나요 요새. 그것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전반전에 막 몸이 무거워 보이고 찬스 자꾸 놓치고 결국은 안 되나 했더만 그 진짜 눈물 나도 막 후발에 막 진짜. 박세리가 우리나라 IMF에서 구한 것처럼 손흥민이 우리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그러네요. 꼭 이럴 때는 또 몇 명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네요. 그리고 인포맥스에서는 김하성 선수도 잘하고 있고. 이승희 앵커님이 계시죠. 그러죠. 네. 자, 제가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위로가 그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위로보다는 이 전문성 있으신 우리 두 패널분과 저희는 우리 위로가 차 안- 소장님께서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더 클 것 같아서. 전 위로가 안 되고요. 아래로. 이 아래로. 그래도 위로? 네, 위로를 부탁을 드리면서. 요거를 기회에 또 알려줘야겠다. 네? 아까 뭘요? 킴킴님이셨나? 나 오늘 남해학 좀 샀는데요 하니까 다른 분이 네네.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민수 대표 손절했으니까 남해학 이제 올라갈 거예요. 진짜요? 손절했어요? 안 하지 않았나? 아이고. 아니 좀 방송 집중을 해주세요. 킹킴님 킹킴님 기운 나게 나 손절했어요 하셔. 아니 나 아직 들고 있어 하면 좌절하실 거예요. 아니 지난주 벌써 다 커밍아웃 했고요. 커밍아웃 했고. 근데 제가 손절해서 올라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래 저는 뭐 주가를 떠나서 그냥 제가 본 게 맞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리안캐드 근데 할배 전문가 두 분 모셔놓고 버럭 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이게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화요일 금요일 일부에 저희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컨셉입니다. 컨셉이고 제가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 패널 두 분한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았는데요. 울면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 그거 하지 마시고, 예, 컨셉이 안 맞으시면은, 뭐, 불편하시면 그거 하시고. 그리고 할배한테 하지 마라고 말이 되나? 할배한테는 하지 마세요 해야지. 예. 근데 진짜 그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유튜브들 썸네일이 네. 일변도로 변하는 느낌을 받아요. 2주씩 어떡해요? 꼭 사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옛날에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저도 유튜버 많이 나가도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만 나가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가 의도치도 않았던 차영주 소장이 꼽은 종목 3종목. 이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썸네일들. 썸네일이 그래갖고, 야. 내가, 아니, 우리 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장사하나 싶어서 한번 들어봤더만 그거 아니더만. 아니, 그러니까 썸네일만 그래 달았더만.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그분이 거의 매일 그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를 업로드 하시는데 제목이 딱 일관성 있어요. 다 모두 다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곧 죽어도 사야 될 한 종목. 이 종목 10년 있으면 대박 납니다. 다 그 일관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 나가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가고 내 본의가 아닌 게 전달이 될까봐 그 유튜브 나가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댓글 다시는 분도 네. 그냥 썸네일만 보고 다십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 썸네일이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거기다가 이제 그 종목 수하고 뭐 이유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극단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나가지만 네. 뭐 몇 분들은 아직도 저는 뭐 개념 없는 질문만 하는 진행자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나름 전문가입니다. 이 바닥에. 완전 전문가시죠. 나름이 아니라 완전 나름. 전문가. 나름 전문가인데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뭘 예를 들어서 환율 더 떨어진다. 썸네일에 환율 더 올라간다. 뭐 더 올라간다든 더 내려간다든. 그러고 나서 썸네일에 물음표가 있거든. 그래 저도 그날 뭐 환율이든 주식이든 그걸 갖다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그래 저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애매하다 했는데 썸네일에 더 올라간다 퀘스천을 했는데 내용도 안 본 것 같아. 뭘 더 올라간다고 뭐 영감탱이야부터 해가지고 막 내용도 아니고 다음에는 거기 못 오른지 아십니까? 환율 전문가가 추천하는 주식 1종목. 그러면 한 10만 뷰는 그렇죠. 어떤 예. 나오나? 예. 이거 사면 할배가 추천하는 1종목. 이게 그렇게 나와. 맞아. 할배도 산다. 이 한 종목 이런 거. 이런 젠제. 아니 내 큰 놈 장가는 보냈지만 손주 몰리는 아직도 까마득한데 자꾸 할배 하기 기분. 내가 어딜 봐서 할배요. 머리가 좀 허여서 그렇지. 거울을 좀 보시죠. 우린 다 청년이에요. 그럼 제 양심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키면 아니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런 요즘 유튜브 이러지 말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저희는 인포맥스 라이브로 또 다른 모습 품격 있는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선배님 이거 좀 빼주세요. 요거요? 요거 예전에 그 탐내하셨잖아요. 그 우리 그 제리님의 요거 탐내하시면서 요거 새롭게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제가 하는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르게 위로가 그렇죠. 되어드리는 방송으로 이제 저희 1부 또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로가 되는 한마디씩 두 분 듣고 저희 마무리할까 싶거든요. 저는 지금은 뭐 이준 소장님의 그 타잔 기후가 뭐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있으면서 고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지금 저는 뭔가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승희 아나운서처럼 닫지 마시고요. 만약에 2, 3일 동안 안 보셨다면 지금 열어보세요. 네. 그럼 현타가 바로 오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 저처럼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네, 닫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요? 그러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 말을 듣느니, 어디 유튜브에서 뭐 용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미꾸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딱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내 생각. 네. 지금 아마, 이걸 할까 말, 그렇게 뭐 이걸 사 말어 아니면 팔아 말어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액션에 취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을 알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네. 예.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민수 형. 네? 돈 많으면 형이야. 민수 형. 아이씨. 그래서 저도 형님, 형님들. 민수 형. 저기 따고. 그래도 그렇지. 예, 형님. 저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지금 오씨 이 장에 이 금요일 주말도 아닌 이 화요일 날 4,200명 가까운 분이 지금 보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와. 감사해요 지금. 예. 우리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지금 좋아요가 800개가 넘고 이런 와중에 여기서 1부를 끝내고 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하는 건 도저히 그건 아니고 네. 뭐 남이야 터진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한번 사살하시고 일단 사살하고 우리 형님 그 민수 형 그 촉으로 우리 금요일까지 이 아무리 나쁜 장에도 2,000 몇백 개 중에 한 150개 200개는 있다며. 오늘 180점 올랐습니다. 오늘 예. 180 정도 예, 오늘 예. 그 금요일까지 25,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거 하나만. 참 오랜만에 그랬습니다. 아까 이게 유튜브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하더니 종목 얘기하지 마. 차트 이쁘고 이게 다 외군과 기관 사고 차트 이쁘고 외군과 기관 사고 네. 받아적을 준비하면 HMM. 돼요? 흠. H 차트 이쁘고 외군 기관 사고 흠.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케이. 저는 뭐 특별히 드릴 얘기 없고요. 이게 워낙 조변석계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제가 진짜 피리 꽂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암. 우와. 우암 우암 뭐요? 우암 예. 송시열 선생? 영어로 네, 설명해 저는 주세요. 우아하니까 누구 혼데 누구였지? 송시열 선생 바로 나오죠. 누구 호였지? 이러는데. 그 노론의 대가. 와 역시 야. 근데 그거는 안 통합니다, 선생님. 네. 우암 뭐예요? 우암? UAM이요. 아, 예, 예. UAM. 예. 네,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만간 이제 이거 10년 안에 한번 올 기회 이거 하면서 유튜브 썼네. 유튜브 썼네. 뭐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민수가 10년에 꼭 한 번 터질 종목 이거. 예. 이거 완사면 언제 사? 네. 당장 날라갑니다. 그러면 주식도 날라가는 거고 기업 내용도 날라가는 거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장 날라갑니다. 뭐요? 제가 날아갈 겁니다. 그게 뭔데? 이제 항공 공부하고 모빌리티? 있습니다. 네. 항공 모빌리티. 뭔 소리야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UAM을 공부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큰 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to be continued. 저희도 그럼 일단 같이 공부 시작하면 돼요? 네, 저는 이쪽이 그 약간 그 P2E 할 때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고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금요일날 썸네일이 그거겠네요. 예. 말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나오겠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UAM, SMR이 그건가? 소형 예.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렇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어려운 장에 그래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웃게끔 만들어주신 두 분의 재주는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봬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